사업자는 리스나 렌트로 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차량 구매 방법 알려드리는 차지한입니다. 운용 리스 가이드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리스의 개념부터 장점, 이자 계산하는 법 다 알려드렸어요. 나는 리스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보시고요. 리스를 잘 모르고 하면은 이득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몇 년 동안 리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20개를 추려봤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리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게 되실 거고요. 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급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되고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런 견적을 받았는데 이율 이자가 얼마인가요? 제가 제대로 계산한 게 맞나요? 그냥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운용리스 금리 계산기가 있어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숫자 5개만 입력하면 이율부터 총 구매 비용, 총이자, 월이자 단 10초 만에 자동 계산돼서 다 볼 수 있고요. 이자 계산은 되게 간단한데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숫자 몇 개만 곱하기,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데 총 구매 비용 빼기 취득원가가 총 이자가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는 견적서에 나와 있을 거고요. 총 구매 비용 계산은 월 납입금 곱하기 개월수 플러스 잔존가치 플러스 선수금까지, 보증금 말고 선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해주시면 이게 총 구매 비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취득원가를 빼면은 그게 총 이자입니다. 총 이자 나누기 개월수 하면은 한 달 이자가 되겠죠. 이율은 계산기로는 못해요.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산기 쓰시는 게 빠르다는 거.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죠. 운용리스의 두 가지 초기 비용, 보증금과 선수금. 바로 말씀드리면은 보증금이 유리해요.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고 선수금은 미리 내버리는 돈인데, 같은 돈이라면은 보증금을 넣어야 이율, 이자, 총 구매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초기 비용 넣는 분들 중에 90%가 보증금을 넣으시는 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선수금은 월 납입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무조건 맞춰야 될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으면은 와이프가 차 사는 거를 허락을 안 해줘. 근데 보증금을 넣었더니 한 달에 120만 원이 나왔네? 똑같은 돈을 선수금으로 넣어보세요.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팔 수 있잖아. 그럴 때 넣는 거예요, 선수금은. 제 경험상 10명 중에 6, 7명은 60개월로 세팅을 많이 해요. 그 다음 많은 게 36개월, 48개월. 왜 60개월이 많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왜 리스를 하세요? 라고 물어볼게요. 우선 개월수가 짧아질수록 월 납입금이 커진다는 이유가 크고요. 그리고 리스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초기 비용과 월 납입금이 적다든지, 내 명의로 안 두면서 절세를 하든지, 내가 딱 3년 뒤에 반납하고 다음 차는 이거다, 플랜이 정해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운용 리스를 통해 얻고자 하시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겠죠. 또 운용 리스는 차를 타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차 타고 싶다, 그럼 중고차로 승계 처리해버리면 돼요. 또는 만기 시에 반납을 할 수도 있죠. 저도 지금 운용리스로 차를 타고 있는데 60개월로 세팅을 했고요. 36개월, 48개월에 비해서 월 납입금도 싸고, 또 내가 그만 타고 싶을 때는 승계 판매해서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결론, 짧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60개월 추천하겠습니다. 월 납입금을 낮추려면은 4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거, 선수금을 넣으시면 돼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웬만하면 선수금은 잘 안 넣어요. 두 번째는, 보증금을 넣어도 월 납입금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단 선수금은 원금을 줄이는 거고 보증금은 이자만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면은 선수금 대비 드라마틱하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선수금 보증금을 안 건드리고 납입금을 내리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잔존가치를 올리는 건데요. 단 올리면 올릴수록 금리 이자까지 늘어난다는 거. 네 번째는, 담당자가 수수료를 내리면 됩니다. 끝.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연 2만 킬로가 대부분이에요.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만 킬로부터 3만 킬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수를 하실 분들은 이 킬로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킬로수를 오버해도 인수하면 페널티가 안 나와요. 반대로 반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탔다가 나중에 반납할 때 페널티가 몇백만 원 나오시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또 리스 계약이 체결되면 약정 기간 동안에 킬로수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론은 인수 반납 상관없이 2만 킬로를 가장 많이 설정하지만 반납을 계획하신 분들만 만기 시에 키로수가 오버되지 않게 여유있게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 운용 리스는 잔존가치를 내가 설정할 수가 있죠. 최소장가, 최대장가라고 해서 금융사에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내 입맛대로 장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잔존가치를 올리는 이유는 월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인수할 때 내야 될 돈을 잔존가치라고 하는데, 그걸 나중으로 많이 밀어넣을수록 내가 한 달에 내는 월 리스료는 내려가겠죠. 단 이 잔존가치도 대출로 따지면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이자가 책정되는데 결국 리스의 토탈 이율,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잔존가치를 올리셔야 되는 분들은, 반납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자 이율이 얼마가 됐던 간에 월 납입금 저렴한 게 포커스니까. 반대로 내가 월 납입금이 아니고 이자 이율이 포커스다, 그러면 잔존가치를 내려야겠죠. 월 납입은 올라갈지언정 이자 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납이 아닌 인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잔존가치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할부 금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할부 이자가 적고 리스 이자가 높은 편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단순히 이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할부를 하는 거고, 이자 외에 초기 비용, 싼 월 납입금, 절세, 명의 등 이자를 더 내더라도 리스로 했을 때 얻을 게 더 많으신 분들이 결국 리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할부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초기 비용이 넉넉하신 분들은 또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할부보다 이자를 적게 내는 저금리 리스 플랜도 가능하다는 거. 보증금을 많이 넣고 잔가를 내리면 이율 2%, 3%대가 나오니까 리스가 무조건 이자가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건 할부와 리스의 두 가지 견적을 비교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견적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리스인데 왜 취등록세가 들어가져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차는 무조건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이런 구매 방식을 떠나서 할부는 취등록세를 현금 일시불로 내셔야죠. 세금이니까. 반대로 리스는 취등록세를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리스료에 포함해서 달달이 내는 거고요.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 발생이 없는 경우는 중고차, 그리고 그 차가 현금차가 아니라 리스차라면 취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승계차라고 하죠. 왜 취등록을 안 내냐? 이미 냈어요. 그 차는 금융사에 이미 등록이 된 차량 이니까. 리스 승계는 차를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금융사의 계약자만 바뀌는 거죠. 반대로 현금이나 할부로 중고차를 사면 내 명의로 취득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가 차량, 슈퍼카 이런 차들이 다 리스 차인 거예요. 2억, 3억 하는 차들은 취등록세만 1,000, 2,000이 넘는데 승계받는 사람은 그거 안 내도 되니까 안 낸다기보다는 이미 리스로에 녹아져 있는 거죠. 사업자는 리스나 렌트로 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리스로 유도하려고 하는 흔한 멘트고요. 현금으로 사든 할부로 사든 리스 렌트로 사든 비용 처리는 다 돼요. 리스 비용 처리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를 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고요. 1년에 1,500만 원씩은 차량 구매 방식에 관계없이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오해는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인수와 반납을 나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무조건 인수가 결정나신 분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단순한데요. 인수까지 드는 총 비용을 낮추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러려면 이율, 이자, 포커스, 플랜을 짜야 되는 거고, 이율을 내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보증금을 많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잔존 가치를 최대한 낮추시고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보증금 30%, 잔가 30% 플랜인데, 여윳돈이 더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 더 넣으셔도 돼요. 월 납입 부담 없으신 분들은 잔가를 더 내려도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금리와 이자가 내려가니까. 근데 이게 보증금도 그렇고 잔가 도 그렇고 뭐랄까 가장 효율적인 구간 같은 게 있거든요. 또 사람마다 월 납입금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거 맞추려고 리스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리스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어떤 효율적인 플랜이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진짜 엄청 답답한 게, 저는 무조건 반납을 할 건데 이자 이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반납하시는 분들은 금리, 이자, 이율 이런 거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뭘 봐야 된다? 월 납입금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자가 5%든 10%든 20%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반납하시는 분들이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만기 시에 내가 반납할 때 돈을 이때까지 얼마나 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1%면 뭐 하나요? 반납할 건데 월 납입금 싼 게 가장 좋지. 그러려면 일단 잔존 가치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야 되고요. 금융사 비교를 많이 해야 돼요. 금리가 높더라도 잔가를 가장 높게 잡아주는 금융사, 그래서 월납입금이 가장 저렴하게 세팅되는 금융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반납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월 납입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윳돈이 조금 있다? 보증금 넣으세요. 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Q&A 나머지 10가지 질문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볼게요. 리스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이어서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차지하였습니다.